다큐TV 김대영 감독입니다. 경매의 신과 지금 무려 6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옥션의 이성용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6부입니다. 6회째 방송 녹화인데요. 네. 제가 지금 5회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 이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꽁꽁 얼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경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이런 시점에서 답답할 수 있는 게 꽁꽁 얼었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성용 대표님의 이야기가 꿈만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예감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모두가 다 하나의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안목과 그리고 그 안목을 통해서 이제 통찰을 하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세상은 매 10년마다 변했고 한때는 라디오, 한때는 뭐 컴퓨터, 네. 또 한때는 또 21세기 되면서 또 웰빙, 그러다가 또 이제 2010년 넘어오면서 또 완전 이제 정보의 홍수, 정보화 시대의 극적인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10년이 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때 우리가 예전에는 살다 보니까 세상 좋아졌다 할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이번에는 올라타야죠.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해야 될 빠른 물결이 무엇인가를 먼저 포착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새로운 10년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존 경제학자 누구죠? 경제학자인가? 세상은 0.1%의 천재와 그리고 그 0.1%의 천재를 알아보는 0.9%의 안목 있는 사람이 합쳐서 1%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나머지 99%는 먹고 싸고 배설하는 잉여인간이다란 말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재수없는 거잖아요. 내가 잉여인간이라는데 세상에 다 쓰고 쓸모없는 남는 잉여인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재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원래 재수가 없어요.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말놈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올라타기 위한 안목과 통찰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주식시장 안 하면 바보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장땡이였고 또 지나가서 많이 저축을 해서 내가 통장 10개 갖고 있으면 그 마을에서 와, 너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부자로 통했고 언제부턴가 통장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쪼다라 그래요. 네, 바보야. 이제는 주식 투자 안 하면 쪼다라 그래요. 이 어이없는 상황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잉여인간이야.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게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사실은 앞서가는 사람인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 이 대표님의 말이라 생각하고 말을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지금 현재 금융시장을 제가 감히 판단을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가 진짜 파탄이 나는 팬데믹까지 오면서 그러다 보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돈을 굴리긴 굴려야 돼. 돈을 굴리긴 굴려야 되는데 이게 함부로 어디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모여서 이쪽이 지금 막 이제 열기를 띠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주식시장으로 다 몰려버렸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직하면 대학교에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동아리 하면은 찬양 동아리, 성경 읽기 동아리 사회과학 연구하는 동아리 이랬는데 요즘엔 주식 동아리래.
기본이 그 기본이 주식 동아리고 그리고 누굴 만나도 이미 동아리 형성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면 돈 없는 애로 막 취급당하고 아주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은 진화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표님이 보는 진화의 개념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실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개념은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자택근무, 재택근무 이런 게 원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세상의 흐름의 중심이 아니었던 것이고 뒤로 조금 배경으로 주연이 아니라 배경으로 물러나서 뒷짐지고 있다가 그렇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중심 근원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전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서 딱 네 가지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두 번째 AI, 그리고 세 번째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기후 변화입니다. 전 이 네 가지가 우리 앞으로 20년의 최대 화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을 규제해서 지금 규제 방법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뭐 저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완전 그냥 중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진보가 잘할 때는 이제 뭐 보수가 잘못됐다고 잡아줘야 이 사람이 뒤를 보면서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고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땐 또 진보가 달려들어서 균형을 잡았을 때 우리가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지금같이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세금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고 예를 든다고 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급하기 때문에 설탕물을 먹이는 것과 같은 효과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해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탕물 먹여놓고 야, 쟤 봤지? 또 먹어. 네, 또 먹어. 봤지? 괜찮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건 결국엔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진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부동산을 뭐 1년 정도 잡고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단타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해소하고 잡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AI라는 것은 앞으로 저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5년 정도 뒤만 돼도 인간의 어떤 지성의 총집합을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두고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현재 뜨고 있는 P2P 크라우드 펀딩이든 다양한 모든 어떤 투자의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Q 1000짜리 엘리베이터 우리 모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IQ 감독님이 IQ가 160이면 저는 1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정확하네요. 똑같아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분석돼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투자 물건이 좋은지는 순위까지 매겨져서 모두가 똑같이 보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AI가 다 정리를 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맞물리면 바이오 시대, 생명의 시대인 거죠. AI가 못하는 게 무엇이죠? AI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싸고 배설을 못해요. 그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더 부각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저는 종교의 어떤 부활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소중해지는 이제 시대가 온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해지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깨달음과 어떤 성숙감의 존재로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확실히 이상적이네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근데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지금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해 버릴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파장이나 문제들도 또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일단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흐름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세 번째로 얘기하셨던 게 이제 인구 감소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우리 사람이 먹고 살만 하면 인구가 감소합니다. 하기야 70년대 그렇게 어려울 때 7, 8 낳는 건 기본이었으니까 7, 8을 낳아야 돼. 걔네들이 나갔다가 못 하나라도 주워오면 그게 다 나의 재산이고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발전할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이제
좀 거점 도시 위주로 그렇지. 이제 모이게 되는 게 되고 네,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데가 익산입니다. 그 익산이라는 소도시 같은 경우도 괴멸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 다음이 이제 더 걱정되는 게 지금도 낚시를 나가봐도 알아요. 난 낚시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네, 잠시. 예, 낚시를 나가봐도 요즘 들어서 날씨가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낮에는 한여름 갔다가 저녁이나 아침에는 또 쌀쌀했다가 붕어 낚시도 안 돼요.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맞아요. 애들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 그렇죠. 물고기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4대강 사업 삽질한다고 애들이 다 도망가갖고 낚시가 안 됐어. 맞아.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이러니까 안 나와. 맞습니다. 신기해. 지진도 많았고, 그렇죠. 태풍도 많았고, 네, 마구 쏟아지거나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빙산이 녹고 있잖아요. 네. 뜨거우니까. 맞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후 환경 문제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의 시장 변화. 갑자기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네. 방송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갑자기 취중 진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네. 일단 다시 돌아가면 예. 언택트와 AI만 한번 묶어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 네. 일단 비대면 사회가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네. 다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돌아가진 않고 이 비대면을 통해서 첫 번째 오피스 상권이 죽습니다. 그렇지. 오피스 상권이 죽습니다. 그렇지. 맞아. 사무실이 왜 필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벌써부터 40%의 인구, 직장인 인구가 언택트 비대면 사회에 비대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저희 기자들도 지금 재택근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기 좋고 자연 좋고 이런 곳에 이제 건축가들이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언택 업무를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렇지. 빌트인이나 옵션들을 넣고 이런 지금 벌써 트렌드 변화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가 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되게 되면은 네. 전부 다 AI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더 이 AI를 정확한 활용한 정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믹스시켜서 경쟁력을 갖춰야지만 그렇죠.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딱 뭐 깔고 있다가 뭐 나중에 수익 낸다 이런 거 안 되고 지금 단기 수익 안 된다고 하고 양도세 많이 때려버리니까 네. 1년은 70%, 뭐 2년 때는 60%, 2년 지나서 이제 비례세율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단타 안 되니까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장기 투자 묶여준다만으로 지금 수요가 안 온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P2P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네네. 누군가가 돈이 필요할 때 후순위 담보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당권 그렇지. 잡고. 그러면 그 담보대출 해줄 돈을 투자자들로부터 모으는 거예요. 그렇지. 1,000원, 2,000원, 만원, 100만원, 맞아요, 3천만원. 맞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쵸? 그래서 P2P 크라우드 펀딩 회사는 결국엔 브로커고 그 투자자들은 이자 수익을 나눠 먹는 것. 자, 이 구조인데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나중에 내가 채권 회수가 안 되면 그 담보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해서 회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평균적으로 9에서 12% 사이에 월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하지만 황금 때는 황금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2년, 3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50% 이상의 수익을 제가 확정 보장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 월 9%, 12%, 2배, 3배 되는 돈을 제가 월 배당으로 부가가치로 깔고 가버리면은 예. 저는 순위권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도. 자, 그러면서 그럼 깔고 가려면은 그 토지 위에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떡볶이라도 팔아야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야. 당연하지. 임대를 주거나. 근데 단순히 임대 수익만으로는 임대 수익 빌딩을 사더라도 임대 수익률이 뭐 5%, 6% 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현재 변화하는 언택트 시대와 AI로 인한 이 세상의 변화에 맞는 네. 안정적인 주식도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그럼요. 안정적인 것에 상업활동으로 인해서 수익을 뽑아내면서 또 이게 선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은 돈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충분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런 어떤 상품을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독님. 그렇군요.
개발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보유기간을 제가 3년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네. 50%의 양도 수익을 확정합니다. 네. 자, 그 뒤에 안정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면 고위험이죠. 이거 아, 그럼요. 그렇죠. 실제적인 장치를 해두고 그렇지.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에 월 부가가치 수익이 P2P 크라우드 펀딩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보장 프로그램을 짜고 그 뒤에 팔 때는 양도 차익 50% 플러스 그 돌아가는 그 상가의 네. 권리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또 한 번 얹어드리기 때문에 홍어 삼합처럼 삼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이제 소주에서 막걸리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분은 이따가 붕어 낚시에 삼합에 가실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래요. 이제 우리들이 이게 3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부가가치도 있고 P2P 크라우드 펀딩보다 낫고 나중에 황금 수익도 있고 권리금 수익도 준대. 그렇지. 근데 가만히 이걸 분석해 보면 이게 주식 투자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 그렇지, 훨씬 라는 낫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수익을 훨씬 충분히. 낫죠. 지금 얘기로만 같으면 주식보다 훨씬 낫지. 네, 제가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국토중앙클럽에서 곧 투자 상품이 나옵니다. 그 개봉박도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짜릿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예를 들면은 네네. 이 공유 주방이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대중화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도 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네. 그거 아세요? 웬만한 자영업들은 이 영업에 대한 규제들을 네.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다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정육점은 장사가 잘 됐어요. 자, 이게 뭘까요? 정육점은 고기를 사서 집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육점 장사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뭘 시사하겠어요. 위험하니까 집에서 먹겠다라는 거예요. 예. 못 나가니까 배달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달 상업이 어떻죠 지금? 붐이에요. 엄청나죠. 배달 대행 업체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지금? 쿠팡이 지금 상장됐잖아요, 미국에. 맞아. 아유, 그 정도로 갑자기 커져버린 거는 코로나19 때문이거든.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긴 그런 있으니까. 것도 있고 아까 여기 3번의 기후변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또 상장한다는 얘기 나오고 잘 나가는 이유가 다 우리의 이 핵심 4개 언택트, AI, 인구감소, 기후변화 이 4개의 키워드에 맞는 산업들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변화가 오는 거니까. 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잠시 정육점 셌죠. 갔다가 샜어요. 네, 그래서 공유 주방이라는 것은 네. 배달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오프라인 요식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오프라인 손님으로 돈을 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상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A급 상권이면 그만큼 권리금도 세고 가격도 비싸지는데 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죽을 맛이에요. 월세도 안 되고 이게 상권이 뭐가 중요해 지금? 사람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C상권 같은 경우에서 배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2kg, 3kg의 반경 안에 들어있는 네. 수요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배달로 나갈 거니까 그럼요. 뒤로 쭉 빠져도 되고 하나에 이제 여러 가지 한 20개의 호실이 있는 상가의 빌딩을 토지와 함께 사서 그거를 20개로 쪼개서 네. 영업을 할 수 있는 주방 시설들 뭐 가스레인지, 버너, 뭐 가마솥 거기 성격에 맞게 모든 게 다 있고 네. 여기에서 그리고 식자재까지 전부 다 공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옥상에는 또 기숙사처럼 청년들이 이제 지낼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숙식을 전부 다 제공을 해서 네. 일하고 먹고 자고를 그 빌딩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버리고 그분들은 계속 배달업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상권 분석만 잘하게 되면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소사무실처럼 입점을 해서 네. 순수익으로 1,000에서 1,500만 원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 청년들을 잘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미 갖추어진 운영 오너가 필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청년들이 이끌어줘야 될 거니.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너 이러면 망한다, 위생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걸 다 코칭을 해주면 그 청년들이 여기서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돈도 벌고 나가서 또 창업을 하게 되니까 스스로의 자력을 키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선의 영향력도 있고 부가가치 수익도 크고 우리 투자 수익도 되면서 선의 영향력,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까지 다 삼합을 해버리는 이게 이제 제가 만들 하나의 상품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멋집니다. 상상하면 날개가 펴지는가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개가 펴지고 날아올릴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요.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이든 뭐든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종합해가지고 맞아. 상품 개발하고 우리가 다음에 그걸 집단 지성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모아보자고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옥션의 국토종합클럽에서 지금 이 변화되고 있는 그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명 3종 세트, 삼합 형태로 상품을 개발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그 지성이 모아진다 그러면 훨씬 더 도전할 수 있고 현실적인 투자 상품 내지는 우리의 부가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면서 네네. 이번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투자라는 것은 네. 우리가 이 정보 형수 속에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공개된 정보들을 보고 이걸 짜집기 하고 모으고 이렇게 재료 수집하고 기사 수집하고 해갖고 될 것이 절대로 아니고 사실 그렇지. 투자라는 것은 뭐 안목과 통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목과 통찰을 우리가 갖기 위한 그러니까 이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쉬워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이면을 통찰해야만 우리가 앞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제가 예술을 사랑하는 이유는 항상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보면 그냥 황칠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막 그냥 낙서해놓고 타칼로 또 찍고 그어버리고 그걸 테이프로 또 붙인다. 그래놓고 이게 사랑이래. 그러면 1000명이 지나가면 1000명 중에 999명이 또 미친놈이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사랑 지랄하네 이러면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30분을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통찰입니다. 화가가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술관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걸로도 사랑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랑을 어떻게 쉽지가 않아서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했던 그 화가의 절규와 고통과 그것들을 읽은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카타칼로 다시 붙이고 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왔을 때 그 눈물의 한 방울이 그게 이면을 통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2021년 새로운 10년 안목과 통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이 단순히 투자를 하면서 왜 AI 얘기를 하고 왜 선의 영향력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함께 행복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들을 꼭 얘기를 해드리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모두 선의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물려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그런 에너지가 녹아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마지막 정리하는데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네, 뭐가요? 갑자기 찐한 감동이 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눴던, 우리 이성용 대표님하고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 편안하게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얘기들입니다. 앞으로 10년, 우리는 어떤 대처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6회에는 조금 더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여러분의 의견이나 좀 아까 얘기 나눴던 부분에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인데 뭐 이 대표님 아닌 김 감독님 뭐 이런 건 어때요? 라고 댓글로 좀 한번 지원도 해주시든가 아니면 네이버에 우리 옥션을 치셔서 국토종합클럽에 또는 우리 옥션의 게시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7회 방송분에서는 그 댓글 올라온 것들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고맙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 옥션 광고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일단 제가 사업가고 그 사업의 우리옥션이라는 이제 부동산 경매 컨설팅 기업의 대표이사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저도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이미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네. 뭐 보유기간 좀 중장기 보유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까지 크게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그 선의 영향력을 갖는 어떤 토지 활용을 통해서 상당한 월 부가가치를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제 월 단위로 제공을 하고 미래에는 양도 차익 그 큰 50%의 양도 차익 플러스 권리금까지 이제 함께 환급을 하는 이런 상품 모델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매월 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옥션은 20억, 30억, 90억 대 물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모여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모델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우리 옥션을 치시면 당장 뜹니다. 그냥 당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성용 대표님 이름 이성용을 치시면 유튜브에 이성용 대표님의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1, 2, 3, 4, 5부까지 보신 분들은 그 유튜브 이성용 채널에 있는 뭔가 쿠폰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설명은 여러분 1편에서 5편까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7회에서 더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